네, 안녕하십니까. 현정입니다. IRS 감사를 피하는 법에 대한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샌디에고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인 중에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이 IRS 감사를 받아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를 봤는데요. 저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남의 얘기 같지가 않더라.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없을 테니 저한테는 되도록이면 이와 같은 상황, 감사받는 상황이 없었으면 하는데요. 이를 위해 평상시에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분은 아직 감사를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우려되는 거죠. 내가 잘 good practice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아마도 뭐 비즈니스 하시는 그냥 급여 생활자의 경우라면 그렇게 흔치는 않겠습니다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IRS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세무 내용이 뭐냐는 거죠. IRS 세무 감사라는 건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이 대개의 경우 세무 신고서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코레스폰던스 어디신 경우도 있고 인퍼슨 어디신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확인 차원의 문의 메일도 있다라고 했고요. 물론 최근에 어떤 경향을 보자면요. 뭐 최근이라기보다도 오랜 굉장히 해묵은 비난일 텐데 감사 비율이 너무 낮다. 감사받는 비율이 너무 낮다라는 그런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이 있어요. 실제 감사를 받는 비중이 감사 인력의 부재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거나 너무 낮다 보니 이게 비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무 감사에 대해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관심이 좀 더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민주당 정부에서 세수 확보에 대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IRS의 권한이라는 것을 더 확대하고 이런 방식으로 개편하는데도 일반적으로 좀 더 관심이 많죠. 이게 정부 운영에 있어서 철학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요.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요. 작년이었죠. 그 IRS와 IRS 운영에 관련해서 $80 빌리언을 추가로 확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낡은 시스템 개선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감사 인력을 더 늘려가지고 더 수준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납세자 또는 비즈니스 오너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미리 내가 잘 대비해 놓으면 좋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해서 감사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무감사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에서의 논의입니다. 이거는요. 레드 플래그이라고 합니다. 세무감사를 불러들이는 레드 플래그. 그러니 이렇게 했다가는 나 감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걸 피해야 된다는 거죠. 레드 플래그니까 이걸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나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Single most important thing일 텐데 가장 큰 문제. 소득을 다 보고 안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은 뭐 현금 소득 이런 것도 있겠지만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대상의 소득들이 있어요. 이걸 잘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 1099로 받는 거 있잖아요. 1099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서비스를 받은 업체, 나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회사죠. 그럼 나에게 대가를 뭐 10,000불을 줬어요. 그럼 나는 10,000불의 소득이 생겼는데 이게 연말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업체로부터 나는 1099을 발급받죠. 그래서 1099을 들고 10,000불만큼 내가 벌었으니까 이걸 세무신고 시 나의 소득에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099이 왜 있냐면 IRS에서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함이에요. 나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회사가 1099이라는 걸 만듦으로써 나한테도 그 카피를 하나 주고요. 같은 내용을 IRS에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IRS는 이 회사는 10,000불이라는 비용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잘했어. 우리가 받아들여 줄게 라고 해주는 근거가 될 것이고요. 또한 수입을 얻은 저에게 있어서는 수입에 대해 신고를 제대로 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하나의 장치로서 작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거고요. 또는 뭐 이자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이자 소득도 그런 게 해당이 될 것이고 디비던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 뭐 스탁 브로커리지 스테이트먼트 있잖아요. 그 증권사로부터 받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것이고 또 회사로부터 받는 W2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급여를 제공했을 때 1년치 급여가 나도 그 W2를 통해서 알지만 회사는 그 W2의 내용을 또한 같은 내용으로 IRS에 보고한단 말이죠. 그래서 크로스 체크가 되니까 이런 것들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사소한 게 레드 플래그이 되고 레드 플래그이 쌓이면 감사 확률을 높이게 된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내가 총소득을 보고해야 되는데 뭐 아마존에서 매출을 일으켰는데 매출의 원가를 빼고 나서 보고함으로써 이 매칭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건 실수겠죠.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과도한 비용 공제를 내가 클레임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겠죠. 이거 역시도 뭐 비슷하겠지만 여기서는 근데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 공제 자체가 일반 업계 평균보다 더 높아지면 불이익이다라는 말이 일리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적법한 또는 적절한 그런
비용을 공제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텍스 플래닝을 잘 달성하느냐에 따라 이와 같은 비용을 더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과도한 비용 공제라는 것이 적절한 비용을 공제하지 말아라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요. 다큐멘테이션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법에 따른 합당한 근거가 있고 그에 맞게 한 것인지인 것이고요.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적절한 적법한 근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100% 확실한 경우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이 말은 법이 모든 상황을 다 100% 커버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법은 법이고 실제의 상황을 법에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법의 적용이라는 게 항상 black or white로 100% 또는 0%라고 구분 지어질 수 있다 그러면 법의 전문가,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결국은 내가 이와 같은 클레임을 했을 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클레임했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더 적절한 표현이겠죠.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 볼게요. 세 번째, 비용을 충분히 세분화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요, 좀 더 신경 쓰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miscellaneous expense 보다는 그 miscellaneous, 뭐 여러 잡다구리한 그런 비용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최대한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보여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뭐 그럴만 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10,000불 이상의 현금 거래를 자주 하는 그런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10,000불 이상의 현금 거래, 데일리죠. 하루에 10,000불 이상 현금 거래를 했을 때는 이 은행에서 바로 정부에 보고하게 되죠. 그리고 대상이 되는 사람도 그와 같은 현금 거래를 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해진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게 자동으로 보고된 내용들이 쌓일 테니까요. 레드 플래그이 될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페이팔이라던가 벤모 같은 그런 그 거래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요. 현금 거래, 이 목적으로 10,000불 이상 현금 거래의 대상이니까 이것도 주의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이 종업원보다 외부 용역 제공자, 그러니까 임금 지급하는 그 대상의 직원보다 한 더 많은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이 자체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어떤 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왜? 결국은 그만큼의 용역 제공자가 필요하다면 그게 일상적으로 비즈니스에서 벌어지는 거라면 비즈니스 오너가 1099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은 혹여라도 페이롤 텍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의무 또는 뭐 워커스 컴펜세이션 이런 부분들을 내가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쓴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과도한 홈오피스 공제, 그 홈오피스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그 비용 공제를 과하게 신청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특히 이 경우는 홈오피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오피스를 같이 쓰는데 홈오피스를 아주 과도하게 어그레시브하게 공지했을 경우에 레드 플래그에 걸릴 수 있다는 거고요. 세무 신고 기한을 자주 놓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거 사소한 건데 괜히 놓쳐서 이 듀데이 놓쳐가지고 뭐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4월 15일 안 하고 익스텐션도 안 하고 뒤늦게 딜링컨 파일링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레드 플래그였었고요. 자, 그러면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레드 플래그로 간주되는 거 외에도 관행상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일 텐데요. 우리가 세무감사 위험을 또 줄이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 다른 방법이라기보다 꼭 감안하면 좋은 그런 어떤 프랙티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요. 스케줄 C를 피해라예요. 이게 저한테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냥 실상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닌데 그냥 그렇더라예요. 그러니 여기서 무슨 왜 그런지를 따져서 뭐 맞네 틀리네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 스케줄 C가 자영업이거든요. 자영업자들이요,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는 뭐 그것까지 제가 뭐라 당연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적법합니다. 스케줄 C가 불법이 전혀 아니지만 관행상 이게 법인화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더라라는 거예요. 감사에 어떤 셀렉트 되는 그런 비율을 낮춘다라는 관점에서는 스케줄 C가 말하자면 레드 플래그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스케줄 C가요. 손실을 계속 보고하면요.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두 가지일 텐데요. 이거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냥 취미생활 아니야? 취미로 하다가 뭐 그냥 별다른 어떤 그 수입 창출에 대한 욕심 없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불임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보다 내가 스케줄 C라고 하는 나의 비즈니스 활동으로부터 손실을 일으켜서 다른 나의 액티브 비즈니스 인컴을 줄이는데 쓰려고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제가 어디서 본 건지 모르겠고 이게 어토리티가 있는 거라고도 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법인화를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낮은 뭐 15배 이상의 감사 확률을 줄인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무시할 이유는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운딩을 피해라인데요. 이거 역시도 우리가 비용이 얼마 발생했어요. 뭐 500불 발생했어요. 근데 500불이 전화비가 유틸리티 비용이 500불이 아니고요. 534불이라는 얘기죠. 가능하면 소수점까지 하자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사소하지만 지키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의 기타 세무 신고서와 매칭을 잘해라 라는 것은요,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쳐요. 그러면 소득세의 페이롤 익스펜스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페이롤 텍스 리턴도 하잖아요. 그렇죠? 급여세 신고도 941, 940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신고서에 들어가 있는 내 비용과, 그렇죠? 내 실제 급여 비용이 레컨사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99도 마찬가지죠. 내가 서비스를 받은 입장에서 그 서비스 제공자에게, 용역 제공자에게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했을 때 1099을 발급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그걸 제대로 했다면 1099 리포트 상에 나온 나의 전체 비용과 실제 인컴 텍스 상의 비용을 잘 레컨사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소득 원천 자료와 매칭되는 소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W2 인컴이 있을 때, 1099 인컴이 있을 때 그거 잘 반영이 되어야 IRS는 또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오프가 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평상시에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세무 감사 위험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레드 플래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쉽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추가의 방안들, 내가 주의하면 좋을 그런 세무감사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논의였습니다.